안녕하세요. 맥으로 공부하고 맥을 공부하는 맥러닝의 탁자킴입니다. 오늘은 애플이 왜 카메라 성능에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는 아이폰 11 프로에 있는 국방 그린, 미드나잇 그린 컬러죠. 그거를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만에 저녁 모드 한번 써봤고요. 셔츠도 일부러 좀 국방 필 나는 셔츠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오늘 한번 이제 얘기를 진행해 볼 텐데, 요즘 많은 테크 유튜버 분들이 아이폰 11 프로랑 아이폰 11 언박싱을 많이 해주고 있으셔서 굉장히 눈이 즐거운 상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연코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드나잇 그린 색상인데요. 루머에는 우리나라에도 27일 날 발매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아마 27일 날 발매하면 가서 구경은 해볼 것 같은데 아마 구입은 선뜻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11은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카메라라고 불려질 만큼 키노트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전화통화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직 카메라 얘기, 뒤에 있는 트리플 카메라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났었는데요. 해외 유튜버 분들이나 커뮤니티들에서도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카메라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많은 찬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아이폰 카메라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가격 얘기를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우선 반올림을 한 가격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64GB 올라갈 때마다 50불씩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프로 라인에서는 이렇게 지금 128GB 라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표는 아이폰 XS 모델과 아이폰 X 모델에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소자에 가격을 나열한 것인데요. 자료가 2018년도 하반기인 만큼 지금이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거는 바로 여기 있는 메모리 가격입니다. 보시다시피 메모리 가격이 아이폰 XS 같은 경우에는 64.5달러,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45.35달러를 보이고 있는데 거의 메모리 가격이 47%가 향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XS에 들어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샌디스크에 SD, MPEG F18, 256GB 메모리고요. 제가 해당 칩셋의 현재 가격은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비슷한 3D 랜드 64레이어를 활용한 SSD 중에 한번 가격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뉴에그에서 찾을 수 있는 인텔 SSD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128기가가 27불, 256기가가 43불, 512기가가 86불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64GB당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64GB가 올라갈 때마다 9달러 정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애플이랑 비교해보면은 애플은 지금 64기가에 50달러 올리는 거를 이걸로 되게 돈을 많이 남겨먹을.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애플은 무려 50달러나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그만큼 부담이 더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왜 카메라로 어그로 끌어놓고 갑자기 용량 타령이냐 하실 건데요. 아이폰 XS로 찍은 사진은 한 장 기준 3메가에서 4메가 정도이고요. 라이브 포토의 경우에는 6에서 8메가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HEIC, 그러니까 고효율성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용량이 좀 더 작아지기는 합니다. 저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사진 촬영 해상도의 경우에는 후면 카메라의 경우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아이폰 XS 모두 4032 곱하기 3024의 12.2 메가픽셀로 해상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전면 해상도의 경우에는 아이폰 XS는 3088 곱하기 2316의 7.2 메가픽셀을 사용을 했고, 반면 아이폰 11 프로랑 아이폰 11 프로 맥스, 아이폰 11은 동일한 해상도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즉 전면에서도 후면이랑 같은 해상도를 촬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번에는 셀프 스테디라는 이름으로 전면에서도 슬로우 화면을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보시다시피 달링 파이어볼이라는 해외 사이트에서 아이폰 XS와 아이폰 11을 가지고 사진을 비교해본 영상을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사진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11 프로라고 적혀 있죠. 지금 F값이랑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용량 보시면은 3.1메가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XS로 찍은 거는 용량이 2.1메가바이트죠. 똑같이 해상도는 똑같고요. F값도 똑같은데 이게 조금 웃기는 게 보시면 노출 시간이 4분의 1초잖아요.
여기는 2분의 1초예요. 그래서 이 해외 사이트에서도 조금 노출 시간을 갖게 했으면 사진이 비슷하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야간 사진 있잖아요. 야간 사진 촬영 모드로 찍어서 그런지 노출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또 봐볼 텐데, 이건 뭐 칵테일이 있는 테이블 위를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건 10S 사진이고요. 똑같이 4분의 1초 가져갔고 F값도 이렇게 1.8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엄청나게 더 밝게 사진 찍히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이번 아이폰에서는 이렇게 사진 관련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사진을 야간에 찍을 때나 뭐 언제 찍을 때, 동영상을 찍을 때든 많은 분들이 좀 더 사진 해상도에 만족을 할 수 있고 사진 품질을 만족을 할 수 있게 구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화질이 올라가고 고해상도의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사진과 영상의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0을 사용하고 있고, 뭐 JM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자의 용량 64GB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진이 차지하는 용량은 아이폰에서는 1.7GB 정도 되고요. 저는 HEIC 고효율성으로 사진을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약 10,000장 정도가 되지만 고효율성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어서 용량이 적게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저는 아이클라우드를 구독해서 200기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아이클라우드도 봐볼까요? 아이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사진이 대략 60GB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애플 키노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애플은 디바이스 판매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 판매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이 서비스하고 있는 산업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5GB를 주는 아이클라우드가 아니라 추가로 돈을 줘서 사용하는 아이클라우드가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카메라 얘기를 먼저 시작했으면서 용량 얘기를 먼저 꺼낸지 아시겠나요? 바로 저렴한 아이폰 보급과 함께 향상된 카메라 기술은 쉽게 아이폰의 용량을 차지할 거고, 이를 통해서 아이클라우드 구독 서비스 사용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애플은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그래프는 북미 지역에서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이클라우드가 편리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고 보안이 믿음직스럽다는 것들이 주로 이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왜 사용하는지를 대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클라우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IaaS, PaaS, SaaS를 얘기를 조금만 하고 지나갈 텐데, 여러분들 이 기술에 대해서 크게 아실 필요는 없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IaaS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OS, 그리고 스토리지를 가상화하여 제공하는 그냥 순수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상화에 있는 온라인 서버에 내 운영하고 싶은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아마존에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AWS가 있습니다. 그리고 Paa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IaaS보다 사용자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 IaaS에서 제공했다면은 좀 더 윗단 OS와 미들웨어, 런타임까지 제공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별도의 OS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다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면 PaaS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텐데, 대표적으로는 AWS에서 EB가 여기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윈도우즈에 아주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aa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구글 원이나 드롭박스 등의 서비스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아이클라우드는 조금 특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이클라우드에는 도큐멘트 공유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에겐 잘 노출이 되지 않고 개발자들에게는 좀 노출이 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개인이 사용하는 개별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서로 공유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폰 메모 앱에서 메모를 작성하면은 이거를 에버노트에서 불러온다든지 베어에서 불러온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클라우드는 사용자에게도 물론 이점이 있지만 개발자들에게도 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개발자에게 클라우드 관련 생태계를 지원해서 높은 품질의 앱을 생산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 해주는데 어느 정도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애플 계정 있으시면 모두 5GB의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더 높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고 저는 200GB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이 아이클라우드 저장소를 사용하는 비용을 업체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용자가 지불을 하는 것이죠.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사용 비용을 절묘하게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개발자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애플은 자체 OS를 통해 클라우드 접근 기능을 단순화하여 개발자들에게 진입장벽을 없앰과 동시에 보안과 같은 클라우드 관리 비용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줄로 요약해보면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활성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개발자에게 클라우드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윤택하게 하고 iOS 생태계, 즉 애플 생태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사용자들이 애플 디바이스를 계속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애플은 사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잡스의 RIP 이후에 혁신은 없다라고 매년 말을 하고 있지만 애플은 제가 어플 개발 회사에서 일했던 2013년부터 제가 테크 유튜버로 활동하는 지금까지 개발자들에게 좋은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사업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거창하게 진행이 됐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IAAS니 PAAS니 이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 영상의 궁극적인 내용은 왜 애플이 가진 노력을 통해 카메라 업그레이드라든지 용량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만드느냐였습니다. 영상을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64GB가 최저 용량인 이유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아이폰 11은 폰이 아니라 카메라다. 그리고 세 번째, 구독은 사랑이고 좋아요는 필수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애플이 왜 지속적으로 64GB의 저장 용량을 고집하고 카메라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이유가 있는지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아래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에 덧붙일 말이 있으시면은 댓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채널도 한번 들어와 보셔서 많은 영상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맥으로 공부하고 맥을 공부하는 맥러닝의 탁자킴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